안녕하세요. 키크스타TV 동훈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관절염과 함께 다리가 휘어진 분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 영상이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이분 케이스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께 몇 가지 굉장히 유용한 어떤 시사점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67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67세시고 양쪽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하셨고, 무릎 통증이 꽤 심하셔가지고 한 30분 이상 한 번에 걷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그 환자분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67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타시는 분이시고, 걷는 거는 아파서 잘 못 걸으시는데 자전거 탈 때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깐 엑스레이를 보시면 자, 다리가 이제 오다리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죠.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고, 이제 사진을 보면 무릎 안쪽이,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인데요. 오른쪽 보면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왼쪽도 보면 이제 꽤 많이 안쪽은 가까워져 있고 바깥쪽은 오히려 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도 관절 연골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닳았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엑스레이면 거의 뭐 MRI 안 찍어봐도 관절염 거의 이제 사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상태고, 근데 요거는 이제 슬개골 관절입니다. 여러분들 무릎 앞에 뚜껑뼈 관절인데요. 여기 보면 자전거 탈 때는 괜찮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뚜껑뼈 관절은 그래도 관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실제 엑스레이에서도 관절 간격이 꽤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관절염이 무릎 내측의 큰 관절염이 이제 꽤 많이 진행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측 관절염이 이 정도 진행을 했고 67세다. 또 한 30분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있다.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인공관절 생각해야 되죠. 이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인공관절의 우리가 대상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예약을 하셨습니다. 하셨다가 취소하시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싫으신 거예요. 이 환자분 어떤 마음의 기저에 있는 게 뭐냐면, 보면 이제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시고 MTB 타시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세요. 67세 연세가, 옛날 같으면 67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67세는 정말 옛날 10년, 2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고 나면 왠지 이런 활동하는 게 잘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취소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공관절 하고 나면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참 거리껴지죠. 의사로서도 이런 거 자전거 타고 뭐 동호회 활동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 수술을 하시기 전에 다리는 이제 O자 다리가 굉장히 심하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집니다. 무릎을 다 못 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굴곡변형이라고 해요. 무릎의 굴곡변형. 그래서 무릎이 다 안 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랬다기보다도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무릎이 이제 구부러지는 거죠. 특히 이분 여기 이렇게 이런 안에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끼면서도 더 그럴 테고, 원래 무릎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이런 굴곡변형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이렇게 덜 펴지면 기능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보행이나 무릎 관절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다리뿐만 아니고 무릎이 다 안 펴지는 이런 굴곡변형도 기능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인공관절 안 하고 절골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고 연세 67세고 통증 심하고 이러면 인공관절 갈 수 있는 다리인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내 관절을 없애지 않고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절골술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근위경골 절골술, 이렇게 금을 내 가지고 벌려서 다리 모양을 맞추는 근위경골 절골술로는
이 다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근위경골수를 하기에는 다리 핀 정도가 너무 심해요. 오다리의 각도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한 오다리를 근위경골 저골수를 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이유는 굴곡변형. 이렇게 굴곡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근위경골 저골술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종아리, 왼쪽은 종아리하고 허벅지 두 군데를 다 교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수술을 했고요. 자, 수술 후에 보시면 O자다리 됐던 게 이제 굉장히 똑바르게 잘 펴졌고, 이제 엑스레이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여기는 왜 여기만 했고 왼쪽은 왜 위아래 했는지 이것까지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들고, 어쨌든 원칙에 맞게 수술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결정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관절염이 있을 때의 다리 모양과 관절염이 없는 젊은 분들 미용적으로 하는 오다리 수술이 있거든요. 그때의 목표 다리 모양이 다릅니다. 그거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다리가 잘 펴졌죠. 간단하게는 건강한 다리가 보기 좋은 다리고, 또 보기 좋은 다리가 건강한 다리입니다. O다리든 X자 다리든 보기가 싫다, 그럼 일단 건강한 다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잘 교정이 됐고, 자, 흉터 보시면 이런 정도의 수술을 하고도 이 정도 흉터면 굉장히 괜찮죠, 그죠? 자, 옆에서 보시면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구부러졌던 굴곡변형이 펴졌죠. 이렇게 펴졌고, 왼쪽 같은 경우는 허벅지 절골술을 했는데, 허벅지 절골술도 채소 침습. 채소 침습이라는 게 흉터가 작다는 게 채소 침습은 아니에요. 속에 얼마나 손상을 덜 주고 연부 조직을 최소한으로 건드리면서 수술하느냐가 채소 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흉터도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던 것들이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6월 달에 오셨는데 수술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셨어요. 말씀하신 게 내고정 나사 때문에 잘 때 불편하다고 하셨고, 요거는 이제 내고정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내고정 금속을 빼고 나면 없어지는 증상이고, 중요한 거는 수술 전에 무릎 아팠던 거 한 30분 이상도 못 걸었다고 하셨는데 수술 후 많이 좋아졌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절골술을 하면 우리가 인공관절은 여기 상에 있는 무릎 관절과 건강한 관절과 뭐 포함해서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관절을 끼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없애는 데는 인공관절이 제일 좋습니다. 통증 자체가 없어지는 데는. 근데 이런 절골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져 있는 관절 자체를 건드리진 않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거기다가 줄기세포도 하고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나쁜 관절도 놔둔 채로 다리 모양을 바꿔주는, 환경을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 아팠던 게 10개라면 수술 후에 몇 개 아프세요? 여쭤보면 보통 하나도 안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한 3개 정도 아프다는 분도 계세요. 이 정도 남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그 생활하시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또 이제 다리가 곧아지고 무릎이 완전히 펴져서 너무 좋다고 하세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수술 후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MTB 왕복으로 51km 3번을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 초반이나 중반, 그리고 비교적 젊다, 이거는 무조건 절골술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고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인공관절 쪽으로 보통은 갑니다. 근데 이제 저의 기준은, 저는 가능한 한 인공관절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최대한 뒤로 미룬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마지막 한 번이라도 인공관절을 그냥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관절이 많이 상했다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줄기세포의 수준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치료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분명히 앞으로 더 좋은 줄기세포 치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절골술은 이런 내 무릎 관절을 보존한 채로 현재 내 무릎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지금은 내 관절이 안 좋지만 앞으로 좋은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관절을 하면 모든 내 관절을 다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좋은 치료가 나와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골술은 내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절골술로 내 관절을 보존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